장미의 영향으로 영동 지역에는 30에서 10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그친 뒤 무더위가 시작돼 모레까지 체감온도 30도를 넘는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국지성 호우가 집중된 정선 지역에서 과수농가 피해가 잇따라 출하를 앞둔 농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강원도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징수 유예, 납입기한 연장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설악권의 분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속초의료원의 분만 산부인과를 개설했지만 의료진 부족으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태풍 장미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 지역에는 이틀 동안 30에서 10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지역별 강수량은 삼척 원덕이 110.5mm로 가장 많고 정선 사북 108, 태백 67.7, 삼척 69.5, 강릉 27, 속초 46.4, 동해 63.3mm를 보였습니다. 한편 강릉과 삼척에는 폭염경보가, 동해와 속초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비가 그치면서 온도가 올라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을 보였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가 높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장마 기간 국지성 호우가 집중되고 있는 정선 지역에서 과수농가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출하를 앞둔 과일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규한 기자입니다. 정선군 신동읍의 한 과수농가입니다. 비가 마구 퍼붓는데도 농민들이 자두를 따느라 바쁩니다. 자두 껍질이 터져 속이 썩기 시작하자 상품이 될 만한 자두를 서둘러 따는 겁니다. 거의 한 달 넘게 비가 내리면서 자두가 수분을 지나치게 많이 흡수해 껍질이 터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긴 장마에 껍질이 터져버린 자두 열매들이 이렇게 땅에 떨어져 썩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자두 재배지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출하를 앞둔 자두들이 나무에 그대로 매달려 썩고 있습니다. 이 농가의 피해 면적만 3헥타르 정도로 추산되는데 손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예년 같으면 터진 게 1년에 한 해 농사에서 10개도 못 봤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터지는 걸 봤지 못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80% 이상이 터진 것 같아. 생산비 자체가 안 되네, 올해는. 인근의 복숭아 재배 농가도 울상입니다. 며칠 전 폭우와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다 키운 복숭아들이 땅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수확한 복숭아도 예년보다 썩은 게 많은 데다 소비가 위축되면서 가격까지 떨어져 농가들은 속상합니다.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뭐 썩거나 뭐 약간 갈라지는 거 이런 것들이 뭐 한 5박스에서 10박스 정도 5kg를 기준으로 해서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0박스씩. 가격도 많이 떨어졌네요. 가격 같은 경우는 3분의 1. 하지만 피해 작목들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어 보상을 받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어느 해보다 긴 장마에 과수농가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강원도는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조치를 단행합니다. 먼저 수재민들에게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과 재산세, 주민세 고지와 징수 유예,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유예를 1년 범위 안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로 멸실이나 파손된 건축물과 자동차, 기계 장비를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암댐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엿새째입니다. 안타깝게도 실종자 2명은 아직 발견되지 못했는데요. 누가 지시했냐를 두고 진실 공방이 여전한데 지금까지 취재된 사고 당일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지시 여부와 관련한 관계자는 크게 넷으로 나뉩니다. 수초섬 관리 민간 업체와 숨진 주무관, 기간제 근로자들, 그리고 담당 계장입니다. 사고 당일인 지난 6일 9시 10분쯤 담당 계장 등 공무원 2명이 수초섬 결박 장소를 찾습니다. 그리고 계장은 민간업체 A 부장과 만나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 직후 A 부장은 직원 2명에게 배를 내려 작업을 하자고 말합니다. 공무원분들이랑 현장에서 얘기를 하고 돌아오셔서 저희한테 배 내리라고 들어가서 작업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게 9시경에
이때부터 민간업체 고무보트가 투입돼 수초섬 인근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사실상 이때 지시가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두 분에 의해서 보트가 내려졌고 그 내려지지만 않았어도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춘천시는 단순 예찰 중 우연한 만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업체에서 쓰레기 수거와 수초섬 관리를 하고 있던 오전 10시 반쯤 갑자기 수초섬이 떠내려가기 시작했고 민간 업체는 담당 주무관 B씨가 출산 휴가 중인지 모르고 지원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B씨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향하며 10시 45분 계장에게 보고했고 환경선을 운영하는 춘천시 기간제 근로자 팀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춘천시는 계장이 당시 수초섬을 떠나가게 내버려두고 기간제를 절대 동원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계장은 그 해당 주무관에게 떠나가게 내버려둬라. 사람 다친다. 출동하지 마라. 그리고 사고 당일 아침 8시 반에 계장이 기간제 근로자에게 물살이 세니 오늘은 절대 배를 운행하지 말고 안전하게 대기하라고 써보낸 문자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선은 투입됐고 오전 11시쯤 B 주무관은 상황이 좋지 않자 경찰에 신고해 순찰정이 투입됩니다. 이후 의암호 스카이워크 부근에서 함께 작업을 하던 배 3척은 철수를 결정하고 이동하다 11시 반 참변을 당했습니다. B 주무관 유족들은 사고 전 주무관이 혼자 흐느끼는 등 차량 블랙박스에 저장된 대화 내용을 토대로 누군가의 지시나 업무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수초섬 고정과 인근 부유물 수거에 대한 지시 여부가 서로 부딪히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는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한 경찰 수사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속초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어지면서 설악권 산모들은 원정 출산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속초의료원의 분만 산부인과가 개설됐지만 의료진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분만 업무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속초시의 한 산부인과가 분만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설악권의 하나뿐인 분만 산부인과가 분만 업무를 그만두면서 지역 산모들은 원정 출산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비롯해 속초시와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이 분만 산부인과 재개설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가뜩이나 저출산이 걱정인데 분만까지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작동했습니다. 속초의료원의 분만 산부인과 개설을 준비했고 이달 초 외래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분만에 필요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분만과 입원 진료는 아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산부인과는 24시간 가동해야 하기에 교대 근무 인원까지 필요하지만 전문의와 간호사 모두 절반도 못 채웠습니다. 현재 전문의와 간호사 채용을 재공고하고 인력 충원에 나섰습니다. 분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는 8월 말까지 완료가 되는데요. 지금 인력이 충원 중에 있는데 분만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 인력이 확보가 되면 분만과 입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속초의료원 분만 산부인과에 필수 인력이 확보될 때까지는 지역 산모들의 원정 출산 어려움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배연한입니다. 올해 제2회 강릉국제영화제를 준비하는 사단법인 강릉국제영화제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강릉국제영화제는 영화제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난 10일자로 법인 설립 허가와 등기를 마치고 독립법인 설립으로 출범해 영화제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초대 법인이사로는 김동호 강릉국제영화제 위원장이 선출됐고 올해 강릉국제영화제는 11월 5일부터 14일 사이 열릴 예정입니다. 제10회 속초시장기 전국 리틀 야구대회가 오는 13일부터 12일간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25개 팀 2,521명이 참가해 설악야구장과 설악고 경기장 등 모두 4곳에서 치러집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개막식은 따로 열리지 않고 관람객들은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동해시가 송정 막테일 펍 문화공방 조성사업 설계 용역에 들어갑니다. 동해시는 11월까지 3억 6천여만 원을 들여 어물전 건물 리모델링과 주변 환경 정비 등
송정막테일 기반시설 설계를 벌인 뒤 공사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 개관할 예정입니다. 막걸리와 칵테일을 결합한 송정막테일은 행정안전부 공모 선정 사업으로 특화 상품과 송정시장 콘텐츠 개발 등이 추진됩니다. 관광 거점 도시 강릉시가 오는 14일부터 도심 주요 관광지에서 관광 상설 공연을 엽니다. 강릉시는 오는 14일 단오제 전수교육관에서 창작마당극 강릉부사 납시오를 시작으로 명주예술마당과 작은 공연장 단 등에서 올해 말까지 모두 80차례에 걸쳐 공연을 열 계획입니다. 공연 시간은 오후 5시에서 6시로 인형극과 마당극, 오케스트라와 드라마 콘서트 등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이 이어집니다. 폐광 지역 4개 시군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태백시와 삼척시, 정선군, 영월군은 내일부터 14일까지 폐광지역 진흥지군의 종업원 10명 미만인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연리 1%,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조건으로 최대 5천만 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예산은 폐광지역 개발기금에서 지원되며 총 지원 규모는 5억 2,800만 원입니다. 태백시가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지원 사업을 현실에 맞게 변경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다자녀 가정 571세대를 대상으로 교육비 지원 사업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수렴해 교육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태백시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방과 후 수업료와 급식비를 지원해왔지만 무상급식과 학교의 수업료 지원 등으로 상황이 달라져 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올해 말까지 오죽헌 시립박물관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합니다. 강릉시는 다음 달까지 업체 선정을 마치고 올해 말까지 8억 원을 들여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합니다.